네, 프로 시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수 탄력 더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으로 코스피는 3% 가깝게 주간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연속성이 제일 걱정이죠. 또 프로께 힌트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청원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PB 그리고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질문 가보겠습니다. 지수 탄력 더 받아가고 코스닥은 고점을 높이진 못하지만 그간 밀렸다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중 변동성 앞서 읽어드린 대로 컸는데요. 저 PBR주들이 반락하고 성장주 중심으로 상승했던 오전장, 1시 구간부터 분위기 급변하면서 저 PBR주, 낙폭과대 성장주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동반 상승 장세로 가는 걸까요? 오늘 장을 해석해 주신다면 어떻게 한 줄 평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피비님? 흐름 자체는 더 나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그냥 보고 있습니다. 전체 분위기가 더 나아진다. 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선물 시장에서 유입되는 외국인들의 매수세와 현물 시장에서의 매수세, 거기에 콜옵션까지 말 그대로 외국인들은 오늘 매우 과감하게 사자 분위기입니다. 덕분에 코스피도 적지 않은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철저하게 저 PBR 관련 종목으로 관심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장 초반보다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한 차례 조정이 나왔다는 건, 하지만 그와 함께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이 흐름 속에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름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BR 관련한 이러한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어제 이와 관련해서 논문 그 흐름 자체가 얼마나 이어질지에 대한 논문을 하나 찾아봤는데요. 네. 저 PBR 관련한 논문이 딱 하나가 지금까지 있더라고요. 그 논문에서 저 PBR 관련된 기업 중에서도 샘플로 당시에 삼았던 하위 25%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런 연구 결과였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저 PBR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이렇게 고개를 들은 것은 한편으로 2월까지는 계속 이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 PBR주가 이끄는 분위기, 더불어서 성장주가 같이 가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의 연속성은 확인이 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외국인의 이 수급 배경을 좀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차 의원님, 저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1조 6천억 원, 현물에서만입니다. 선물은 2조 원이 넘습니다. 외국인의 폭풍 매수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는데 외국인의 마음까지 보라는 것은 조금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사는 거에 힌트가 있나요? 아니면 매크로적으로도 뭔가 달라진 기조가 일단 있어요? 저는 매크로적인 요인에서는 찾기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IMF가 이번 주에 발표한 것을 보면 0.1%포인트 높게 잡았는데 네. 미국은 0.5%포인트 높게 잡았거든요. 네. 우리보다 미국 성장률이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을 놓고 우리한테 들어온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상황, 이것을 좀 우리가 즐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글로벌 펀드 자금에 있어서 선진국에서는 자금이 빠지지만 신흥국 쪽으로는 자금이 계속 들어왔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들이 유입이 안 됐거든요. 1월 중순서부터 신흥국 펀드로 자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들어오지 않다가 상대적으로 인도 증시라든지 이제 브라질 증시, 대만 증시가 좋다 보니까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이게 이제 물꼬가 이제 우리 쪽으로 온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글로벌 펀드로 자금이 들어온다라면,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여러 가지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금을 운영하는 측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가장 큰 자금이 이제 펀드 자금인데, 이 펀드 자금이 신흥국 쪽으로 유입되고 있는 데서 드디어 이제 우리 쪽으로 물꼬가 터졌다라고 본다라면 이것은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제 여기서 다음 주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는데, 네. 오늘 다 올라간다고 해서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에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 내내 PBR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최소한 10%에서 많게는 20, 30%씩 올랐는데, 원래 PBR이라는 지표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지표거든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테마주다라고 한다면 그날 상한가 갈 수 있을 정도로 테마는 가벼운 뉴스입니다. 근데 PBR이라는 것은 이게 일주일 내내 올랐다 그래도 PBR이 몇 프로 올랐나요? 0.01 올라거나 0.1 올라가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인식의 변화가 급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그 과거 이제 주식들을 보게 된다면 인기를 끌던 주식이 마지막에 인기의 피날레를 장식할 때 보면 거래량이 분출하면서 양봉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격도를 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이격도라고 하면
봉과 이동평균선의 거리인데 원래 봉과 이동평균선이 거의 비슷하게 붙어가는데 그 정점에서는 이격도가 확 벌어집니다. 그럼 이격도가 벌어지고 나면 두 가지가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는 주가가 멈춰 있는 상태에서 이동평균선이 올라올 때까지 횡보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 경우인데 저는 오늘 일단은 PBR 관련주들이라고 불리우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7, 8% 이상을 못 올라가고 있는 상태. 그 대신 거래량은 계속 붙고 있는 상태. 이러면 우리가 이제 거래량으로 투자하라라는 책에서 보면 비행기에 표현을 합니다. 노력은 하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죠. 거래량이 붙어주면 이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노력은 하는데 거래량이 못 올라간다.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PBR 관련주들은 나름대로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에서 얼만큼 수익을 챙기냐의 단계에 있고 반대로 오늘 일단은 뭐 IT라든지 이런 쪽들이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는 오히려 이런 쪽의 시각을 보셔야 된다. 지금 PBR 관련주를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PBR 관련주보다는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에 다음 주에 베팅을 해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외국인들은 연속성을 갖고 들어오고 있다. 게다가 이 외국인들이 니케이를 많이 샀었잖아요. 니케이 지수가 사흘째 음봉으로 좀 쉬어가고 있고요. 오늘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연중 최저가입니다.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우리 쪽으로 이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다만 쫓아가지 말고 좀 순환매적으로 흐름을 봐라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제가 좋습니다. 팩트 체크하면 네. 니케이 쉬는 거랑 우리랑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니케이는 자금이 오는 건 아니다. 니케이는 선진국 자금이고요. 우리는 신흥국 자금이에요. 그래서 니케이 들어갈 게 우리나라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그 아시아 시장이지만 별개로 니케이만 선진국 시장이고 나머지는 다 신흥국이다. 이것을 좀 팩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장주는 계속 갈까? 궁금하거든요. 이피비님께 이번에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두 분께 다 여쭤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이피비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오늘 반도체 2차 전지 오전부터 반등 줬고요. 지금 탄력 자체가 아주 강하진 않지만 반도체도 상승세 유지하고요. 파노 소식의 게임이라든지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간밤에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성장률도 올라왔단 말이에요. 같이 네. 계속 갈 수 있을까요? 함께는 그렇게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증시에 유입될 수 있는 자금 규모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 모든 자금들이 지금은 그래도 PBR 관련 이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기업들에 더 많이 쏠리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장주로 불리는 여러 가지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그래도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갈 만한 준비는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 PBR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온 이후로 성장주로 불릴 수 있는 기업들의 흐름이 그 다음 턴을 이어받고 시세를 올리면서 저는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강하진 않겠지만 이 기술적 반등이 멈춘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조금의 좀 키 맞추기는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차 의원님께 같은 질문 드려볼까요? 그럼 성장주는 같이 계속 가나요? 저는 이제 성장주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2024년의 성장주를 좀 평가를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성장주가 갈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이제 금리 인하 카드를 들거든요. 네. 금리가 인하되면 성장주가 갈 것이야라고 보는 건데 지금 이제 오전 코너에서도 저도 좀 의외의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예. 금리 인하가 이제 3월달에는 없다라는 네. 것이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달에 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글쎄요 성장주와 금리 인하의 관계는 저는 이거는 1900년대 생각, 그러니까 2000년 이전의 생각이지 지금의 성장주들이 돈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잉여 현금흐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를 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번 과거의 내피셜이 아닌가 좀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장주 쪽에 무게중심을 좀 두고 싶은 것이 결국 EPS의 상승이죠. 결국 주식이라는 것은 기업의 이익과 만나야 된다라는 기본 전제. 우리가 이제 PBR 관련주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선뜻 그래 PBR이 이제 새로운 주도주야라고 얘기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왜냐하면 PBR과 수익률은 다른 거거든요. 네. 내가 재산이 많은 거하고 이 재산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하고 개념은 다르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역시 주식은 돈이 많은 것보다는 돈을 버는 기업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빅테크 기업들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성장주 쪽에 다음 주부터는 조금 무게중심을 둬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온기 실적이 나오고 다음에 이제 올해 대한 가이던스 나오고 그러면 그쪽에도 부각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 전략 두 분께 동시에 드릴게요. 차 의원님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지주사 혹은 저 PBR 아이디어로 올라온 종목들은
오늘 챙기는 게 맞는 건지 단기간에 랠리가 좀 강하긴 했거든요. 다만 다음 주에 이제 설 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 둘 다 연속성에 대해서 뭔가 베팅을 강하게 하기엔 참 부담스러운 장이잖아요. 성장주 반영해 주셨는데 같이 좀 전략 다음 주 정리할게요. 저는 기아를 제가 이번 주 초에 10만 원 부근에서는 매수, 네. 적극 매수 권해드렸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3월 20일 기준 배당 수익률 5%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배당 수익률이 3%대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11만 8천 원이 됐기 때문에. 올라와서. 예. 그러면 이제 수수료 떼고 제 얘기대로 샀으면 최소한 15% 수익이 남았거든요. 저는 챙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아가 일주일 사이에 15% 수익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 배당 뭐 안 받는 거 아니냐? 배당 3월 20일입니다.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그때가 조정받으면 사시고요. 지금 11월 달에 샀다가 12월 말에 파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배당이 5% 배당을 바라보고 10만 원대 사셨다면 이제 배당 수익률이 3%로 떨어졌으니까 저는 한번 챙기고 조금 다음 주는 아무래도 이제 설 연휴가 되면 많은 분들의 이제 그 자금에 대한 흡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청훈 PB님은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시장은 좋게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PBR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조금 더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아직 늦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유는 옵션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벤트입니다. 그 이전까지의 주가 흐름과 외국인들의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주 옵션 만기에 영향을 미칠 건데 오늘이 옵션 만기 기준 5거래일 전입니다. 그리고 5거래일 전인데 옵션 시장, 특히 콜옵션 같은 경우 367.50 이게 지금 매우 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통상적으로 5거래일 정도 전이라면 옵션 시장에서 지나치게 심외 가격으로 불리는 행사 가격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려 전일 종가 대비 35배나 올랐고요. 이렇게까지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콜옵션 쪽에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은 여전히 시장을 좋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콜옵션 쪽에서 외국인들이 대략 100억입니다. 이걸 하루 만에 청산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네. 점에서 다음 주까지 특히 옵션 만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고 네.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오늘 장중 조정이 저는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여러분들이 약간의 리스크는 안다 하더라도 그래도 좋게 보고 조금 더 포트폴리오 유지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눈치 보기가 상당할 것 같아요. 일단은 배당락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좀 챙기는 전략도 나왔고요. 그 다음 타자로서의 좀 저 PBR주의 스토리는 계속되기 때문에 그 다음 타자를 노리자는 의견도 함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섹터로 가볼게요. 네카오 강했습니다. 그리고 빅테크가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성장주를 이끄는 모습까지 나오면서 그들의 실적과 이 스토리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 텐데요. 간략간략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청원 PB님. 네이버 연매출 10조 클럽 눈앞에 놓였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으로 장 초반에 61선, 지금은 21선까지 회복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치지직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AI까지 성과 다 좋았다. 한 해 평가가 좋았던 것으로 확인돼요. 지금 오늘 고점 뚫고 있는데 상단 24만 원 돌파 가능한가요?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은 저는 안 될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동사에 대한 최근 리포트들이 매우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에 주가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치는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역시 시장이고요. 또 하나는 실적입니다. 우선은 시장은 전반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크게 해소되고 있는 국면이고 금리 인하 결국에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도 대형주에 속하는 네이버 같은 기업은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실적 또한 지금 나쁘지가 않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지난해를 넘는 수준의 실적 기대감 그중에서도 커머스 부분 같은 경우에서의 실적 기대감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러한 점을 토대로 네이버 또한 긍정적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수급 또한 큰 편으로 나쁘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네이버가 오늘 이렇게 장중 변동성 기준 대략 10% 정도인데요. 이 또한 지금까지 크게 보이지 않았던 수준의 변동성입니다. 그리고 방향성이 지금 위다라고 하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계속 볼 것을 권해드리겠고 목표 가격이 28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24만 원 선 여기는 그래도 보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생단 열렸고 움직임 좀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쌍끌이 매수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네카오, 카카오도 같이 움직였죠. 카카오는 이제 15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에 있어서는 나쁠 건 좀 다 털어냈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올해 성과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카카오 이 혈당기 헬스케어 사업과 관련된 신제품도 출시가 돼서 오늘의 강세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특히 기관이 많이 사거든요. 저는 또 궁금했던 게 카카오뱅크가 장중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강한 모습. 그러니까 정통 은행사와 비슷한 흐름을 맞춰가려는 키 맞추기 노력도 나왔습니다. 같이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카카오뱅크부터 얘기하면 지금 이제 그 인터넷 은행에 쏘아올린 공을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존의 은행주들이 올라가는 것은 아직까지 배당이 살아있다라는 거. 네. 우리 여러분들 꼼꼼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직 배당 살아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아까 이제 이수연 아나운서가 이제 그 서현이와 얘기를 했는데 예. 이제 부품주. 근데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면 12월 말에 배당이 이미 정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대기아차랑 좀 결이 다릅니다. 현대기아차는 배당을 받으실 수 있지만 서현이와를 가지고는 배당을 못 받아요. 예. 이미 사셨어야 돼요. 그쵸. 근데 금융주들은 아직 배당이 살아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정관 바뀌면서 이제 날짜가 다 달라졌기 달라졌죠. 때문이죠. 700여 개 기업이 아직까지 배당이 남아 있습니다. 지주회사,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그룹, 그다음에 이제 그 금융회사 이런 것들 살아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그 일부 인터넷 은행들이 그 이체 수수료 면제에 대한 부분들을 공을 쏘아 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시중은행들이 따라갑니다. 시중은행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점유율을 뺏길 수 있는 요소들이고요. 카카오뱅크가 그 오래전부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각을 좀 나타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이제 참 애매하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제 얼굴을 보는데 제 왼쪽 뺨하고 오른쪽 뺨하고 보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카카오에 대해서는 새로운 먹거리가 없다. 아까 혈당 측정기를 얘기를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정말 작거든요. 그러면 다른 걸 뭘 벌어야 되느냐라는 거지만 또 한 측에서는 지금 네이버를 필두로 해서 카카오가 올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네이버 카카오 여러분들이 오늘과 같은 차트는 교과서적인 차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턴어라운드 할 때 나오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뭐냐면 오늘 이제 6%, 8%씩 올라오는데 거래량,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 최근 일간 거래량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공이 가다가 물리적으로 공의 방향성을 틀 때는 이 공의 방향을 틀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이 에너지가 바로 거래량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안 는다? 이건 에너지의 소진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데 에너지가 지금 소진되고 있는 거고요. 네이버 카카오는 떨어지는 걸 박아올리는 거래량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건 교과서적인 차트입니다. 차트만 놓고 본다라면 충분히 다음 주까지 네카오에 대한 반등은 있을 것으로 봐요. 이걸 어떻게 평가하느냐? 많은 투자자들, 이게 기관이 됐던 누가 됐던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볼 때는 다양한 시각들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네카오만 놓고 본다라면 충분히 저라도 트레이딩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굉장히 이쁜 차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과서적인 차트. 그러면 예전 국민주로 달렸던 그 추세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사도 되나요, 네카오? 근데 이게 지금 그때 당시 국민주로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네이버 카카오가 올라갈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올라가다가 이제 쉬었던 네이버 카카오입니다만 언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라면 작년 가을에 그랬어요. 작년 가을에 네카오가 특별한 움직임이 없을 때 야, 이거 차트가 올라오는데 여기 차트가 너무 이쁜데요? 이쁘다라는 표현을 제가 한 10월 달에 썼을 겁니다. 이쁘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갔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경우예요. 결국 우리가 주식을 볼 때 다양한,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유를 붙이는 것도 있습니다만 네네. 다른 사람들의 매매를 보고 나의 매매를 판단할 경우에는 이렇게 차트를 참조하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예쁜 차트 기억하겠습니다. 전략 여기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이창원 PB 차영주 MTN 전문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